새로운 걸 얻기 위해서는 지나간 걸 내려놓아야 한다. 여름 되기 시작하자마자 스피커가 갑자기 고장나기 시작하고 선풍기와 다른 소소한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이건 나에게는 변화의 신호이다. 몇 년 전에 이런 신호가 온 이후에 강아지들이 떠나고 이사를 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금방 이사를 또 해야 했었다. 작년에는 첫째 냥이가 죽을 뻔한 위기가 3번이나 있었고 나도 같이 위험한 위기를 모면했었다. 다행이라기보다는 어떤 존재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첫째 냥이에게도 말했다. 너가 금방 죽을 거라면 너네 엄마가 내 꿈에까지 나타나서 너를 키워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겠지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래도 이 나이까지 큰 사고 난 적 없고 큰 재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사건들과 손재들이 있어서 마음고생은 했지만 이 정도로 무사히 살아있는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누군가 인도해주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위기가 갑자기 여러 번 오는데도 아슬아슬하게 모면할 수 있을까? 이미 나는 많은 걸 잃기도 하고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냥이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전에는 직감으로 뭔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 먼저 징조처럼 보여지는 일들과 직감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이성적으로 그리고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징조나 신호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그 이후로 판단의 기준도 바뀌었지만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 내가 하던 생각이나 판단은 지금의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원래는 남들처럼 재미삼아 토정 비결이나 보고 풍수라는 것도 뭐 가진 사람이나 따지는 거지. 나같이 쥐뿔도 없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로 알고 살았다. 주변인들은 이런 나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몇 년 전부터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성경책도 읽고 또 불교 설법도 듣고 종교적인 내용들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작년에는 나와 첫째 냥이의 가슴 철렁한 위기가 지나가고 난 후에 결국 이사를 해야 하나 싶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일단 변화의 신호가 들어왔으니 변동을 감수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신호처럼 작은 일들이 반복되다가 손 쓸 수도 없는 일이 생길까봐 그냥 눌러있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았다. 힘든 상황이 생기는 것은 신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지금 상황에 머물지 말고 나아가라는 신호가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다. 나도 애완동물에게 항상 좋게만 하지는 않는다. 싫어하지만 발톱도 깎아줘야 하고 털이 뭉치지 않게 빗질도 하고 미용도 하고 목욕도 시켜줘야 한다. 이건 애완동물을 위하는 거지만 이런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동물들은 괴로워한다. 그냥 받아들이면 서로 편한데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사람도 힘들고 동물도 힘들고 심지어 서로 다치기까지 한 적도 있다. 둘째 냥이도 내가 이뻐서 쳐다보면 낯설어하며 도망간 적도 있다. 애완동물이 사람을 믿고 순응한다면 서로 편할 수 있는데 그건 동물의 전적인 신뢰에 달려있다. 신이 보는 인간도 이러지 않을까 싶은 때가 있었다. 신은 더 나은 환경으로 보내주고자 어려움을 주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더 괴롭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나는 신이 나를 위해서 미용을 시켜주고 계시는 중일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내려놓으려고 한다.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아픈 이별을 하거나 고생을 하거나 괴로움을 겪은 이후에는 오히려 그 과정들이 도움이 된 적이 많았다. 그 즈음에 유튜브에서 변동수에 대한 타로를 봤다. 이전에는 결정장애나 선택장애 때문에 사실 타로를 보지 않았다. 타로 카드 하나를 선택하는 건 나에겐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그건 믿을만하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변동수인지 알고 싶었는데 그 주제가 마침 떠서 보게 되니
곧 이동수가 있다고 나왔다. 그대로 내가 원하던 집을 찾았고 계약 과정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이사를 할 수 있었다. 올해는 둘째 냥이를 입양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스스로 의도하기도 했고 또 흐름에 따른 변화이기도 했다. 그 변화는 조금씩 진행되다가 요즘 갑자기 몰아치는 것 같다. 아끼고 쓰던 스피커가 망가지고 선풍기도 망가지고 다른 소소한 가전제품들이 망가진 건 괜찮았지만 차도 계속 배터리 문제가 생겨서 긴급 출동을 한도까지 다 써야 했고 블랙박스와 소모품을 교체하는데도 돈이 계속 들어갔다. 그래서 핸드폰 액정이 조금 깨져서 화면이 일부 안 보이는 것도 감수하고 그냥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려 했는데 차박 나가서 하룻밤 보내자마자 갑자기 액정이 완전히 나가버려서 수리를 하거나 새로 사야 했었다. 원래 핸드폰도 할부로 구매하지 않고 무조건 일시불로 공기계를 사서 계속 유심만 바꾸면서 사용해온지라 사실 새로 핸드폰을 사는 것은 나에게도 망설여지는 지출이었다. 통화만 하는 거라면 저렴한 걸 사겠지만 나이가 드니 최신형 폰이나 기능이 많은 걸 선호하지는 않지만 일적으로도 활용을 해야 해서 성능이 부족하면 감당을 못하니 좋은 거로 사야 했다. 그냥 수리하는 게 그래도 저렴하니 수리해서 써보려다가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날려버리라는 건가 싶어서 핸드폰을 새로 사서 유심을 바꿔 끼고 난 후에 유심이 호환이 되지 않았다. 결국 액정을 수리하지 않으면 데이터와 사진을 모두 날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핸드폰이 고장난 것도 데이터가 모두 날아간 것도 그냥 과거를 모두 청산해버리라는 신호처럼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그냥 액정 수리를 하지 않은 채로 데이터 복구를 하지 않았다. 연락처도 날아가 버린 상황이지만 오히려 필요 없는 연락처를 한 번에 정리하게 되니 그게 나은가 싶기도 했다. 그 사건 이후로 몰던 차도 아무래도 불안해서 가까운 거리만 꼭 필요할 때만 운행하고 소모품 교체하느라 1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을 내려놓고 중고로 팔았다. 망가진 핸드폰은 한두 달은 이전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그냥 집에 보관했는데 아무래도 고장난 물건이 집에 있으면 안 좋다 하기도 하고 이번에 새 차를 구매하고 나서 그냥 버렸다. 드라이브라도 나가서 집과 먼 곳에서 버리려고도 했지만 새로운 차에 고장난 핸드폰을 가지고 이동하는 게 꺼려지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버렸다. 이전 데이터가 남아있으니 중고로 팔 수도 없었다. 새로 시작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손해를 보더라도 버릴 건 버리게 되었다. 이전에 나는 쉽게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제는 멀쩡한 옷이나 물건도 안 좋은 추억이나 잊어야 할 사람이 생각나는 물건은 그냥 미련 없이 버렸다. 지금 쓰는 물건들은 모두 다 물갈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버리고 정리를 했다. 그럼에도 물건들은 계속 쌓인다. 차를 팔고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진 것도 남아있는 기운을 완전히 비우고 싶어서였다. 차 없이도 버텨볼까도 생각했지만 차 없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일하는데도 조금 불편하고 여행을 다니고 자주 이동해야지 새로운 에너지도 들어오고 일도 풀리는 것 같아서 결국 사게 되었다. 지금은 이전 차에서 쓰던 차박 용품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소한으로 꾸리려고 했고 스텔스 차박용이라서 많지는 않지만 그것들도 다 버리는 건 사실 망설여진다. 새 차로 갈아타면 이전 차 물건들 가져오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차박 용품을 제외하고 산지 얼마 안 된 거라도 차에 쓰던 용품들은 모두 그대로 차에 남긴 채 새 주인이 몰고 갔다. 그러나 차박 용품들은 새로 사자니 비싼 것들은 아니긴 해도 또 새로 돈을 들여야 하나 싶기는 하다. 차박 용품들에는 잊고 싶은 추억은 없으니 새 차도 그걸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이전 물건들을 넣으면 탈이 날까봐 걱정도 되고 하니 당분간은 여행은 자제하고 필요한 일만 차를 운행하면서 차와 친해진 다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옮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